예, 써님. 어제하고 오늘 그저께 부산에 후원자 투자자분이 금정산성 막걸리 한 박스를 보냈고요. 그분이 오늘 전어회하고 장어를 부산에서 보냈는데, 이거는 저는 원래 먹는 거를 선물을 안 받아요. 근데 이번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원래 이분이 사가지고 차에 싣고 오기로 했는데, 같이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오기로 했다가 못 오신, 취소된 분이 한 3분 정도 돼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선물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제 못 오니까 그냥 선물만 보내겠다 해서 그냥 제가 받아들인 거지. 전 먹는 거를 선물 받으면 상할까봐, 다 못 먹고 상할까봐 너무 조마조마해지기 때문에 이 신경을 굉장히 이렇게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그림에 방해가 되는 거죠. 먹을 거를 선물 받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그 뭐 1년 2년 놔둬도 아무 상관없는 와인 종류가 좋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막걸리 선물은 굉장히 좀 특수한, 그러니까 원래 이게 품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분이 가져올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를 받게 됐는데요. 이런 선물들인데, 그래서 선본 홍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영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고리들 TV 2개가 있고 고리방주 TV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본 홍제라는 것이 저번에 왜 그 주식 환불에 간 그 코인충이 선본 홍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이 선본 홍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내 그림도 팔 수가 없고, 뭐 그림 지분뿐만이 아니라 아예 나랑 이렇게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뭐 그 정도의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 중에서 선본 홍제를 인터뷰를 해서, 아예 그 인터뷰 통과하지 못하면은 다 환불 처리해버리고, 아예 이 고리방주 우리 아미고의 자격 자체가 없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적극적인 환불을 약 3억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본 홍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링크를 좀 모으고 싶었어요. 링크를 모아서 그럼 이 영상까지 하면 총 4개 정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뜻 그대로 하자면, 홍제라는 것은 환단고기의 홍익재물에서 나왔습니다. 홍익재물. 그러니까 원래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은 나중에 나온 사상이고, 홍익재물이 맞는 표현이에요. 원래. 그래서 홍익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권하지만 인권, 동물권, 식물권, 광물권, 미물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 말이 바로 홍익재물이에요. 아주 생태적인, 이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이 지구를 하나의 가이아로 보는 사상이다. 그것이 홍익재물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홍익재물에서 홍제를 가져왔어요. 그럼 선본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본주의가 300년 정도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이제 돈을 버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즐거운 시간을 알바를 하든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자율적인 시간하고 돈하고 바꿔야만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화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분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짜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그럼 이 자본주의를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떤 주의로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아주 능력이 없고 장애가 있고 또 말썽쟁이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쫓아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식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가족에서 쫓아낼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밥을 먹여주고 재밌게 살 수 있게 해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예전에 그 왜 제 친구 엄마가 생각나는데, 몸이 약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제 친구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한참 전이니까, 나는 내 아들한테 비디오방이라도 하나 차려주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비디오, 예전에 잘 됐어요. 예전에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은 넷플릭스 시대인데, 비디오라도 이렇게 빌려주면서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한테 비디오 가게를 선물하고 싶다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제 친구 엄마 중에.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말썽쟁이여도 얘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물론 이제 금수저 흑수저 줄 수 있는 선물의 그 질이 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서 그 선본주의, 자본주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벌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선물을 사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주어졌던 선물이 지금은 돈고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선본주의로 가야만이 진정한 유토피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서 선본주의라는 걸 제가 선언을 했고, 그때 제가 곁들여서 우리 창조화력발전소 창업 즈음에 제가 곁들여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영상이 막혀 있을 텐데, 비공개로 돼 있을 텐데, 그러면은 민주주의란 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민중이 우리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백성과 국민과 민중이 주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그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자가 주인이고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사상이 이미 깔려 있는 말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자체에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도 결국에는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된다. 선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바뀌고, 그 시대에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것이 홍익제모라고 좀 비슷한데, 자, 홍익인간은 인간을 너무 강조했죠. 홍익제물은 만물을 다 끌어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농담이었지만은 전주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어야만이 그게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고, 민주주의는 전주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주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2학기 무렵 겨울부터 교회를 다녀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 10대 거의 전체를 뭐 11살부터 18살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살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10대를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성가대를 5년이나 테너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광주운암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대략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 이렇게 평균 30,000원 이런 식으로 선물을 다 마련하게 하는데, 부잣집 애들은 좀 더 비싼 걸 사오죠. 그리고 아닌 애들은 진짜 딱 10,000원에 맞춰서 책 한 권 산다든지 뭐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무작위로 선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 10,000원짜리 선물을 내놓고 100,000원짜리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유치원에서도 이제 우리 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선물 교환을 하던데, 저는 참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몽이 엄마는 좀 그걸 평균 가격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비싼 걸 사서 더 싼 거를 교환을 했을 때 나는 더 비싼 걸 주고 더 싼 걸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선물을 주는 마음이거든요. 즉 내가 더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 잘 못하죠, 사람들이. 근데 누구나 다 보세요. 누구나 다 그게 이제 기버 테이커, 기버 매처 테이커인데, 내가 좀 더 주자,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주자, 아니면 난 조금 주고 많이 가져가자, 그게 테이커잖아요. 매처, 받은 만큼 균형을 맞추자. 근데 대부분의 매처는 테이커입니다. 내가 기버라고 생각해야만이,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해야만이 매처예요.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약 몇 대 몇으로? 3대 1로. 그 심리학적인 통계가 있어요.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준 것을 3배 정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에게 받은 것은 3분의 1밖에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내가 2~3배 더 준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매처라, 이 말이에요.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몇 배를 줘야만이, 사람들에게 몇 배를 준다고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기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3배 이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3배 이상 준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기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빌린 돈이라던가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3배 이상 갚자라는 주의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배 갚자, 1000배 갚자, 10,000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만큼 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자, 기버 테이커 매처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 더 기버라는 책을 보면은 그 작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완벽한 그 스킨헤드 대머리 그 작가가 있는데, 그 가장 실패자와 가장 큰 성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매처와 테이커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놀아요. 그런데 기버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주다가 파산하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기버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많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큰 성공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그 책의 결론이죠. 저는 가장 크게 성공한 기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전 영상에 척핀이라는 미국에서 기부율 99%의 잭웰치가 기부율이 50%인가? 아무튼 빌 게이츠하고 잭웰치인가가 기부율이 뭐 30%에서 50% 정도 되죠. 근데 척핀이라는 사람 기부율이 99%, 자기가 번 돈의 99%를 기부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모든 정말 부자들의 롤모델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부자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나왔던 바로 그 척핀이. 근데 저는 몇 퍼센트 기부하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120%. 그럼 20%는 뭐죠? 아니, 자기가 100밖에 안 벌었는데 20%는 건 뭐야? 어떻게 120%를 기부하고 죽을 수가 있죠? 은행빚.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다 주고 계속해서 더 빌려서 기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면 이제 제 자식들이 그 20%의 은행빚을 떠안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유산을 포기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120%를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김용 씨가 그 병원에서 백신인가 뭐 이런 걸 빼돌려 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낸 적도 있었죠. 이제 그런 일화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을 감동시켜 가지고 세계은행 총재였나?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제가 그 해고당한 직원한테 무슨 공공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부담금 1,000만 원을 나보고 대달래서, 그거 제가 삼성카드에서 카드론으로 18%짜리인가 19%짜리인가 빚을 내가지고 그 자부담금을 제가 대줬어요. 빚을 내서.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배신을 하던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것은 선본홍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홍익재물도 모르고
전주주의라는 제가 발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선본주의가 자본주의의 타락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다시 등장해야 된다라는 그 역사적 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거를 아직 너무 모르고 제 그림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 대금을 넣은 분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선본홍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 영상만으로 부족하고 총 3개의 영상에 링크를 달 거예요. 4개의 영상을 다 봐야만이 선본홍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4개를 다 보려면 대략 1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선생님.